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1일 전에 제가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자막에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은 챗GPT를 활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다. 그래서 그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하고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름의 가사를 분석해보고 한번 그림을 그리도록 시켜봤고, 그 그림을 노래 가사에 맞춰서 제가 영상에 중간중간에 삽입해가지고 쭉 보여드렸는데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노래는 챗GPT 4.0 버전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짜달라고 했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시켰고, 옆에 있는 다이나믹 듀오의 죽일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최신 나온 모델인 챗GPT 4.5 버전을 통해서 한번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사용자로서의 느낌은 일단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GPT 4 버전은 하고 챗GPT 4.5 버전은 속도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체감상으로는 거의 두세 배는 차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더 뛰어나졌습니다. 너가 직접 검색을 해봐서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파악해보고 노래 가사에 맞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것은 4.5 버전이었어요.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구나, AI가. 그리고 제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투자 방향성을 설명할 때도 우리는 이제 AI의 최종 목적지는 자비스 같은,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 비서가 그 정도급은 돼야지 AI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조금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꼈던 이번에 4.5 버전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이 점점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해하는 단계가 점점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챗GPT 4.0 버전하고 챗GPT 4.5 버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너가 그림으로 표현해줘 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더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졌다라는 것을 챗GPT가 스스로 생각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감정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지식을 처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식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분석하거나 글을 요약하거나 일반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당연히 뛰어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감정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되게 다양하잖아요. 사실 감정을 분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은 AI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구나, 이게 조금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 챗GPT 4.5 버전이 나오면서 다른 영상을 또 보셨겠지만 영화 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봤었는데, 이게 2013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었더라고요. 지금의 AI 기술을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나게 되면서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감정을 교류하면서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만약에 제가 2013년으로 돌아가서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의 2024년에 이 영화를 보니까 참 잘 만들었다, 어떻게 20년 전에 이러한 사태까지 예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AI에 관심이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거는 바로 라이브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 감정을 과연 이 챗GPT가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 얼마만큼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조금 궁금했거든요. 챗GPT 4.5 버전을 오픈 AI에서 이제 시연을 했었을 때 되게 엄청 자연스럽게 빨리 분석이 됐거든요. 답변도 빨리 했고, 또 마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진짜 정말 저 정도 수준으로 돼? 라는 게 사실 저는 의심이 돼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구는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이 사람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인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런 문구를 얘기하게 되면은 과연 챗GPT는 어떻게 분석을 해줄지에 대해서 한번 제 톤을 조금 바꿔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한글로만 하면은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영어 버전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번 라이브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GPT를 켜고 보이스 기능을 열어서 연결했고요. 내가 해당 문구를 이야기하면은 너가 한번 이 문구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이야기하는지 한번 분석해서 알려줘. 물론 분석해줄게. 말씀해주세요. 사랑해
내가 얼마만큼 더 이야기해야겠니? 이 문구는 감정적으로 매우 깊고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 사랑해라는 말로 시작하는 문구는 사랑의 고백이나 강한 애정을 나타내고 문구를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톤은 어땠는지 이 톤으로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한번 분석해 줄래? 네가 말한 사랑해 내가 얼마만큼 더 이야기하겠니 라는 문구의 톤을 분석해볼게. 이 톤에서는 애정이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사랑해라는 말로 시작해서 따뜻하고 진지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어. 이어지는 내가 얼마만큼 더 이야기하겠니 부분에선 약간의 간절함과 조바심이 느껴져. 전체적으로 보면 이 톤은 약간의 불안감 또는 갈망을 담고 있어.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다음 문구를 얘기할 테니까 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톤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해줘. 좋아, 다음 문구를 말해줘. 준비됐어? 사랑해. 내가 얼마만큼 더 이야기하겠니? 이 문구의 톤을 분석해볼게. 내가 얼마만큼 더 이야기해야겠니? 라는 문구는 약간의 좌절감과 동시에 답답함이 느껴져. 내가 얼마만큼 더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답함이 담겨 있어. 이야기해야겠니?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나 이 톤은 주로 좌절감, 답답함, 그리고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어. 네가 느끼는 감정은 아마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사랑이나 애정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겪는 답답함과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아. 이거 생각보다 잘 이해하네요. 영어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네. 한국어로도 이 정도의 감정 이해 능력을 보여주면은 톤 분석만으로도 생각보다 잘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 문구 하나만으로는 완벽하게 테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의도했던 바랑 비슷하게 잘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 감정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챗 GPT 이전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레플리카였나? 그 회사에서 감정의 톤이나 어조나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걸 활용해가지고 상담 업무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얼핏 들었는데 그 기술이 여기 챗GPT에 적용이 된 건지 협업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잘 분석했네요. 놀랍습니다. 사실 좀 더 헷갈릴 것 같았는데 제가 연기를 잘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AI가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게 느껴집니다. 챗GPT 4.5 버전을 현재 오픈AI에서 무료로 풀었거든요. 4 버전은 월 22달러를 받고 운영하다가 이 4.5 버전은 무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 4가지 정도로 저는 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수를 더 늘리겠다. 우리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더 많이 사용해. 구글이나 다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다른 클라우드 3 버전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거 써. 라는 오픈 AI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2번도 1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했었을 때 플랫폼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오픈 AI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구글에 비해서 플랫폼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구글은 구글이라는 서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유튜브라는 거대한 영상 플랫폼 SNS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 OS라는 거대한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계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강하고 또 활용성이 더 무궁무진할 수 있는데 오픈 AI는 구글보다 기술력은 더 뛰어날지는 몰라도 이 플랫폼 측면에서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기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적인 AI 프로그래밍 코파일럿을 통해서 별개의 AI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는 조금 조바심이 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챗GPT 4.5 버전을 푸는 시기가 또 구글의 제미나이 1.5 버전 공개하는 컨퍼런스를 하기 한 며칠 전에 먼저 선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오픈 AI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지 않았나. 세 번째, 이 4.5 버전을 무료로 풀었다. AI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는 불안감이라고 적었던 거는 아까 1번과 2번을 얘기하면서 말했던 그 플랫폼 기능이 조금 약하다.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플랫폼 기능이 약하다는 걸 드러낸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불안감을 표현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번째 이유, 제가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정도 기술은 무료로 공개해도 무리가 없다. 이거 3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만큼 AI에 대한 기술력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4.5 버전을 대중들에게 무료로 풀고 써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이 정도 기술은 무료로 풀어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는 걸로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와 좀 연관되지 않나. 아직 더 뛰어난 기술이 남아있다 우리는.
유료 사용자를 위한 더 뛰어난 기술이 남아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좀 자신감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좀 찍어보려고 하고, 챗GPT가 생각보다 감정기 능력도 좋고, 또 이 답변 속도도 보셨지만 생각보다 빨리 답변을 잘하고, 물론 조금 약간 답답한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시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